바로 예. 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알셈이나 밴드 라이브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와 계신 분은 메시지로 인사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라리님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녹두님, 그리고 금랑님, 그리고 저 먼지 이렇게 내부 네 명이서 알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인사 나누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앞으로 이제 3부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는 우리가 어떤 좀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 퓨전 명상과 연결되는 이야기들을 나눌 거고요. 이제 2부는 좀 고전에 관한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3부는 이제 퓨전 명상에 관한 그런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일부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요즘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너무 좋아요. 제목만 들어도 좋죠. 노래. 제목만 들어도 그냥 예, 기분이 아주 그냥. 누구나 관심 있어 하는 이제 네.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노화가 이제 종말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굿뉴스가 되고 그래서 이 지금 이 현대 이 생물학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눈부시게 또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들을 많이 밝혀내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하버드대 그 교수라고 그러죠. 싱클레어 교수가 그간 최근에 그런 이제 현대 생물학에서 이 노화 연구에 관한 그런 이제 거의 뭐 결정판이라고 할 만한 그런 책을 이제 냈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도 번역이 돼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많이 뭐 제목으로서는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데 좀 이 책의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같이 뭐 나누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그런 정보들이 많지는 않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거 아직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가 한 장씩 읽어가면서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책을 같이 한번 우리도 이해하고 같이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2부는 이제 계속 해왔듯이 그 동의보감을 가지고 이제 그 조금씩 또 이거 너무 많이 또 이 진도를 나가면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내용도 워낙 또 방대하니까 그래서 조금씩 나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좀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의 그 몸과 건강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가 하는 데 대한 전통 시각이죠. 전통 시각. 그래서 1부에서는 우리 현대적인 시각, 그다음에 2부에서는 그 동양의 전통 시각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퓨전 명상에 대한 이제 질문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아라리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퓨전 명상에 대한 Q&A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카톡이나 이런 쪽에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이 퓨전 명상이 담고 있는 그 범위는 사실은 뭐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퓨전 명상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명상과 관련돼서 또 수많은 궁금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퓨전 명상에 국한하지 마시고 또 명상과 관련된 거, 운동, 또 건강,
또 내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울러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그 참여해서 아직 댓글 올리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일부를 바로 이제 진행을 할까요? 예. 네. 예, 일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석 하나 까가시고 방석을요? 네, 네, 그쪽으로 오세요. 그쪽. 네. 김하느님이 조금 더 이쪽으로 오시고 방석을 뒤를 높여 엉덩이 부분을 높이면 되게 편해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노화의 종말과 관련된 우리가 좀 그 과학적인 개념들을 조금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좀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이런 이와 관련된 또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제 삶 속에서 이해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꼭 끄셔야 돼요. 같이 알겠습니다. 간섭이 되면 또 그래서 일단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한번 지난번에 이제 사실 우주론과 관련돼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노화에 대한 이해까지 가려면 이제 사실은 좀 우주론과 같이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왜 나라는 존재, 결국 우리가 늙고 죽음이 있는 거는 결국 이제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결국 늙고 죽음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아주 깊게 한 분이 이제 붓다라고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생로병사에 대해서 아주 깊게 명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해탈하는 법을 밝힌 게 이제 불교 경전이라고 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왜 태어남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왜 우리가 늙고 죽어야 되는가는 것과 사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남, 그게 이제 우주의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너무 또 이제 거창하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우리가 과학적 개념에서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럭처. 이게 이제 우리말로 구조라고 하는데, 이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 또 이거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오거니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건가요? 이 영어 표기에 잘 모르겠는데 이제 최근에 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것들이 다 사실은 구조라고 하는 어떤 여러 다른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따져보면은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원래 이 완벽한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이제 우주론에서도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걸 우리는 이 대칭이라고 얘기해요. 대칭. 완벽한 구조가 완벽한 구조에서는 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이 대칭이 살짝 깨어졌다고 하거든요. 깨어지면서 이 존재가
생겼다. 이게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존재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깨어지면 왜 존재가 생기느냐? 이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대칭된 상태를 이제 과학에서도 얘기하고 종교에서도 얘기하듯이 이 상태를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칭 상태를 공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그 공도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보니까 공인데도 그 완전한 공의 상태, 그거를 진공이라고 하죠. 진공.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 공을 백큐이라고 해요. 백큐. 백큐. 이 백큐 상태에서 이게 깨어지면 이 깨어짐이 다시 대칭으로 가려는 이 대칭이 되고자 하는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대칭은 반드시 깨어지지만 그 깨어진 건 다시 또 대칭이 되려고 하면 이 대칭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에 의해서 이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 존재를 입자라고 합니다. 입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물리학에서 가장 이제 핫한 연구 분야가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존재의 시작이 입자. 그래서 이 대칭이 깨어지면 그 깨어진 것이 다시 복원되려는, 이건 이제 복원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이 존재가 나오는데, 이 복원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입자를 만들어내고, 이 입자에 의해서 말은 이제 이 입자들이 쭉 가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그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우리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 지구 안에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의 존재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 대칭이 왜 깨졌어요? 안 깨졌으면 그렇지 않았던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이제 근원적인 질문인 거죠. 왜 대칭, 이제 그것이 가장 이제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그걸 이따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볼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이 구조에서 가장 이제 우리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원자잖아요. 원자.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 한 것 같이 이제 이 핵을 이루는 그런 이제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전자가 하나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요게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데, 이렇게 원자를 구성하게 되는 이제 이 세 가지 힘들이 여기 이제 작용을 해요. 그게 이제 강력과 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이 강력과 양력은 이제 이 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제 전자기력은 결국 이것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지면서 이제 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어떤 끌어당김과 이제 밀침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원자가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이 원자들이 결국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전자기력의 어떤 이런 힘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전자가 하나 있고,
이 양성자가 하나 있는 걸 우리가 이 수소 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같은 같은 수소 원자가 이제 그 전자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결합이 된 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분자.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들이 처음에 이제 이 존재가 생겨나서 이것들이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여기서 이제 이 힘이라는 게 생긴 거죠. 힘. 예. 이 복원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힘이, 이게 이제 그 네 가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력, 강력, 양력, 예, 전자기력. 이 네 가지 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중력하고 이제 전자기력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이 구조하고 이 스트럭처 시스템, 이것들은 좀 약간 우리가 좀 무생물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약간 그냥 물질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에 이런 것들이 강하죠. 예. 그런 어떤 개념들이고, 여기서 이제 오르가니즘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우리가 뭐 조직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해서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유기체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또 특별한 어떤 좀 과정들을 겪고요. 그게 이제 우주에 전반적으로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서 독특하게 일어난 건데, 이 오가니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화학에서 유기학, 무기학 나누는 게 이 탄소거든요. 탄소. 그래서 이 오르가니즘 쪽으로 가게 되면 이 탄소가 이제 이 굉장히 결합을 하기 좋은 어떤 형태의 그런, 계속 이렇게 그 고리의 형태로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이 탄소를 뼈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탄소를 뼈대로 해서 요런 이제 그 결합들이 일어나요. 예. 요런 그 결합이 일어나는 거, 요거를 우리는 요게 가장 간단한 형태인데, 요게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제 분자예요. 이것도 분자죠. 이렇게 그 원자들이 하나하나 요 식들은 다 이제 원자를 얘기하고, 그게 결합을 하면 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요게 가장 간단한 그 분자가 이제 H2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수소 분자가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되고, 요게 이제 탄소를 골격을 해가지고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결합을 하면, 요게 이제 탄소, 그죠? 탄소를 골격을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게 생기고, 요게 이 오르가니즘을 만드는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이제 또 서로 또 막 결합을 하겠죠. 결합하면 요게 이 아미노산이 이제 우리가 뭐 알려진 것만 해도 우리가 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뭐 한 20개 아미노산들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또 이것들이 또 결합을 하는 것도 다 이 전자기력에 의해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요것들이 어디는 좀 약하게 플러스를 띄기도 하고 마이너스를 띄기도 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게 이게 서로가 또 구조를 또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아미노산 이 하나의 뭐 이제 구슬 형태라고 하면, 이것들이 이제 쭉 아미노산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이 연결들이.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된 거, 이거를 우리는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백질. 그러면 이 단백질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 이 안에서 또 전자기력들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전자기력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또 막 그 이제 이게 아미노산 사슬이라고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막 꼬여요. 서로 이제 전자기력에 의해서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막 이런 형태로 이게 이제 그 단백질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1차 구조라고 그러고 요게 한번 이렇게 꼬이면 이게 나중에 이제 4차 구조까지. 요게 이제 우리 이 생명체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결국 이 단백질의 구조까지 가는 거죠. 단백질의 구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 오르가니즘은 결과적으로는 이 단백질 구조가 우리의 생체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고리즘까지 가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이 알고리즘은 약간 요건 좀 신경세포의 활동과 가장 좀 유사해요. 그래서 이건 계속 어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건데, 이 단백질의 세계가 또 이렇게 서로 하나의 또 큰 어떤 이 조직체를 만든 거, 이게 이제 결국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세포라고 하는군요. 세포, 셀이라고 하는 이제 세포 단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세포 중에서 이제 신경세포, 이 동물과 식물의 큰 차이는 신경세포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물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이 느낌, 생각, 감정, 느낌을 갖는 그런 이제 이 유기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 구조인데, 이 구조가 이 작용을 만들어내요. 이 작용. 그 작용을 만들어내고, 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 힘들이 이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게 아주 극명한 부분들이 우리 생명체는 이 단백질 구조가 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구조가 단백질 구조의 그 집합체가 이 세포라고 하는 거죠. 이 세포 단위가 처음에 이 생명체는 이 세포 하나의 단위였어요. 세포 하나의 단위인데 이것들이 서로 이제 연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포가 계속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요게 우리 다세포 생물이 되고, 다세포 생물 중에서 이 연합된 세포들이 이 연합된 것들을 서로 같이 조율을 하기 위한 이런 그 컨트롤 타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드는 거야. 이게 이제 신경세포인 거예요. 신경세포. 이 독특한 이제 세포가 이제 신경세포가 되고, 그래서 이 신경세포의 반응에 따라서 나머지 세포들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작용들을 다 이제 조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를 계속 좀 더 이제 발달을 시켜 나가는 거죠.
이걸 발달시켜 나가서 이게 나중에 모인 것이 이제 이 신경세포가 각 세포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세포들을 다 이렇게 같이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그 조율하는 역할들이 점점 이제 비대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이게 말하는 그 브레인이죠. 브레인이라고 하는 뇌를 만들어내고, 이 신경, 그러면 이 뇌가 어떤 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 계산들을 해내잖아요. 우리가 계산한다고 그러죠. 그것들이 이 신경세포의 이 결합들. 그래서 실제 이제 신경세포는 그 뉴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겼어요. 간단하게 하면 이게 이제 쭉 발을 내 가지고 또 발이 또 이렇게 이제 분지가 되고 여기서도 또 막 이렇게 분지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또 신경세포가 또 와가지고 이제 또 여기 분지된 거에 또 같이 또 결합이 되고, 뭐 또 여기도 와서 이렇게 또 결합이 되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뭘 만드냐면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막 그 연결망들을 만든다고. 이게 이제 그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아까 말한 알고리즘. 이게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요. 알고리즘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알고리즘이 이거를 이제 모방해서 만든 게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알고리즘들을.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 수학적으로 행렬식을 갖고 있어요. 행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가장 간단한 이제 우리가 행렬을 보면 이런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렬이 이렇게 곱하고 해서 하면 답이 1, 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행렬인데, 이게 알고리즘은 이게 이제 이 행렬식, 요게 알고리즘이에요. 요게 알고리즘이고,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알려고 하는 어떤 문제들을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걸 이제 벡터라고 하거든요. 벡터라고 하는 이 알고자 하는 이거를 넣으면 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여기 이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결과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x 제로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하면 여기가 이제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이에요.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거를 계속 학습시키는 거야. 이걸 넣으면은 이게 나오고 이걸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뭐 이렇게 금낭님을 이제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요거는 금낭님이다. 이렇게 또 이게 녹두님 얼굴 사진을 그 얼굴 사진도 아시다시피 그게 다 그 데이터로 다 변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사진을 보는 게 사진이 다 이 벡터로, 그러니까 이 1과 0으로 다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00001. 요게 녹두님 사진이고, 예를 들어 이거 훨씬 복잡하겠지만 10000 요거는 금낭님 사진이야. 이렇게 다 변환이 가능하죠. 이게 벡터야.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장 간단하게 하면 이제 1과 0은 녹두님,
1과 1은 금낭림이다. 금낭림 사진을 보여주는 벡터다. 그러면 이걸 벡터 여기 넣는 거예요. 1,0하면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답은 금낭림. 1,1을 넣으면 이건 녹두님.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이 나오게 하기 위한 요게 그 알고리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답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 숫자가 뭐로 변환이 되어야 되는가를 얘는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어떤 다른 걸 넣더라도 이제 이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거의 우리가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그거예요. 이게 우리 뇌도 똑같은 거예요. 뇌도 이게 들어가 있어. 이게 들어가서 이게 훨씬 복잡한 형태가 되겠죠. 이 복잡한 형태 이 행렬식이 여기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네트워크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뭘 보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구조다. 구조가 이제 결국 그 답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우리 이 뇌 우리 이 유기체에 있는 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유기체를 벗어난 아까 말한 이 알고리즘에 의한 인공지능이라는 이 유기체를 벗어난 어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체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주에서 출현이 하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이제 출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서 결국 이 구조가 작용이고 그 작용에 의해서 어떤 이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우리 존재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 노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 작용이 노화라는 건 이 작용하는 이것들이 지금 이제 제대로 작용을 못한다는 거죠. 예, 그 기능이 쇠퇴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 구조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구조가 변형이 된다는 거죠. 변형. 아까 이제 우리 그 생명체에 있어서는 이런 이 단백질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이 약들 있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서 수많은 일들이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데 엄청 그 신약 개발의 가장 그 목표는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데 있어요. 단백질 구조를 밝히면 그 구조에 딱 달라붙는 그 어떤 이 약을 설계해서 넣으면 그 구조에 딱 달라붙어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작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래서 이게 참 묘한 게 이게 우리가 약을 먹고 있다는 행위 자체가 이제 분자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의 구조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 단백질 구조하고 결합을 해서 작용을 해서 어떤 이제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 구조가 전부다라고 하는 건데 이 결국 이 노화는 이 단백질 변형이다. 단백질 변형이고 그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유튜브 영상에서도 봤듯이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것도 이제 이 핵 속에 우리 이 세포를 보면 이제
이 핵이 있고요. 이 핵에 아시다시피 이게 DNA가 있잖아요. DNA가 있고 이 DNA가 엄청나게 막 복잡하게 막 엉클어져서 이게 사실 있거든요. 지금 이건 단순하게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DNA에서 이 RNA가 들어가서 여기 있는 그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전사라고 하죠. 전사를 해서 이 RNA가 이 핵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전사한 이거를 또 이 핵 속에 있는 이제 그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이게 RNA, 이게 이제 리보솜이라고 하면 이 리보솜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기 아까 그 아미노산 구슬을 이렇게 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이 정보에 따라서 이 정보에 어떤 단백질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 정보를 RNA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리보솜이 그 RNA를 쭉 스캔을 하면서 여기서 말한 이 정보대로 지금 이게 다 밝혀져 있어요. 뭐 이게 왜 ATG 그 U라고 하는 이 염기 코드잖아요. 그래서 뭐 A는 어떤 이런 단백질을 만들고, 이게 AAG는 뭐 이 세모의 단백질을 만들고, 뭐 G가 되면 또 꽃표의 단백질을 만들고, 이게 이제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코드에 따라서 단백질이 막 여기 세모도 있고 꽃표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이제 사슬로 꼬이면서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얘가 이제 이 세포에서 이 작동을 하면서 그 기능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이제 이제 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DNA에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 만들어내라고 하는 이 정보가 엉클어져 가지고 만들지 않아야 되는 정보들을 이제 내보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어떤 우리 이 DNA에서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그 기능을 하는 그 유전자 정보는 이게 그 5%도 채 안 된다고 해요. 그 나머지 95%는 기능을 하면 안 되는 그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자리 잡고 있죠. 이제 이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거 전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전사가 되지 않고 이 안에 그대로 이제 감춰져 있어야 되는데, 뭐가 5%, 95%가 예, 예. 정보가 예, 95%의 정보가 유전자 정보가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게 이거를 이제 그 이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하게 또 이렇게 그 해주는 것도 이 단백질이야. 이 단백질이 이제 그것도 또 그걸 전사 조절 인자라고 하거든요. 전사 조절 인자를 이게 그 코드를 읽는 걸 전사라고 했잖아요. RNA가 그걸 그러니까 꼭 읽어야 될 정보들만 읽게 조절을 해주는 것들을 전사 조절 인자라고 그러는데, 이 전사 조절 인자가 이제 제대로 이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읽지 말아야 될 정보를 읽어서,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들,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이 단백질이 우리 인체에서 기능하지 말아야 되는 기능을 하는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단백질이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 뭐냐면 이게 암세포도 되는 거고, 이상세포. 이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 세포가 이제 기능을 못하면서 이제 이 세포가 죽는 거죠. 세포가 죽게 되고, 그게 이제 이 노화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이제 세부적인 메커니즘들은 우리가 아마 노화의 종말을 세미나 하면서 좀 더 이제 그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쓰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노화의 출발점은 결국은 DNA의 손상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이제 그거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얘기되는 거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주제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 이 구조라는 거. 네. 그래서 RNA가 잘못 복제한 게 아니라 DNA 자체가 손상이 돼 있다고. DNA에서 이제 그 보내지 말아야 될 정보를 보내는 거에서부터 출발 이제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RNA 여기 복제하는 게 하지 말아야 할 걸 복제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사.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작용인가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보를 음. 줘야 되는데 DNA에서 네. 주지 말아야 될 거를 준다. 근데 이제 주고 안 주고 하는 그 조절하는 그 임자가 그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DNA의 손상으로부터 이제 그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생겨난 세포가 어떤 정상적인 세포가 아닌 암세포라든가 이런 또 없어져야 될 세포가 된다든가 그럼 우리 몸에서 스스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하는 거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노화의 출발점은 DNA의 손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뭐 우리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게 가장 이제 결정적인 이유고요. 예, 그다음에 더 이제 우리가 좀 근원적으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볼 거는 사실 이 구조가 이 잘못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계속 노화를 다시 우리가 이 회복한다는 거는 이 구조를 복원하는 측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만들려면 그 구조를 다시 이 구조가 결국 이 방향성이 아까 그 대칭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칭. 예. 대칭의 방향으로 이 구조가 이게 배열이 돼야 되고 그 이제 이 노화라는 건 결국 이 대칭이 엄청나게 깨지는 거예요. 대칭이 너무 깨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생명체라는 게 좀 이제 또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만의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포막에 자기만의 어떤 이 막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대칭을 구현해요. 이 유기체가 아닌 다른 어떤 우리 무생물들은 이 세포막이 없잖아. 그래서 어떤 우주 전체라고 그러면 우주 전체에서 이 대칭을 구현해서 말 그대로 이제 그거예요. 이제 이 대칭을 이루는 힘들이 아까 그 중력 뭐 전자기력 했는데 이제 중력을 예를 들면 얘네들은 그게 없잖아. 그래서 딱 떨어지죠. 이게 대칭을 만드는 거야. 그게 결국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냥 저절로 놔두면 이게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굴러가는 게 이게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생명체라고 본다면 예를 들면 얘가 뭐 작은 벌레라고 본다면 이렇게 던지면 그게 안 간다. 지가 또 여기서 뭔가 이 대칭을 잡으려고 해서 막 이제 설려고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게 이 생물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안에 이 대칭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또 우주하고도 또 대칭 그렇다고 또 우주의 절대적인 대칭 또 중력에 전혀 또 완전히 뭐 무관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중력에 또 대항해서 자기만의 또 대칭을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깨어지는 게 노화예요. 이게 완전히 깨지면 이제 이 세포막이 이게 분열되고 이제 나는 그냥 우주가 요구하는 대칭 그대로 예를 들어 이 벌레가 죽었잖아요. 죽으면 이거하고 똑같이 그냥
쭉 그냥 어떤 우주의 대칭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살아있다면 이 자기만의 대칭을 만들어서 여기서 또 저항을 하면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생물체의 이 노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완전히 이제 깨어져서 결국 이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기만의 대칭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 우주의 대칭과 우주의 대칭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굴러갈 때 그때가 이제 이 죽음이 되는 거죠. 죽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최대한 방지하고 이 오래 살려고 그러면 노화를 이게 지연을 시키려면 이 우리 안에 이 세포막 안에 대칭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세포막 안에 이 대칭을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되고 이 대칭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 대칭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영양 물질도 섭취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세포 수준에서 보면 어떤 뭐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이 대칭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세포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 신체의 대칭을 잘 유지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퓨전 명상에서 하는 이제 그런 우리 여러 가지 기본 동작들이 우리 신체의 대칭, 좌우 대칭, 골격의 대칭, 척추의 대칭들을 잘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세포까지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런 이 대칭을 잘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좀 우리가 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큰 개념으로서 좀 이해를 하는 거는 결국 이 구조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대칭을 만들어내서 그 작용이 계속 유지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노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키 포인트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또 퓨전 명상의 그런 방법론까지도 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이 시간을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대칭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떤 그 힘의 균형 상태, 아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그 평형을 이루는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라든가 끌어당김이 강하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닌 그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대칭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최초의 그 어떤 대칭의 상태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구조 역시 어떤 그 힘의 균형 상태, 그러니까 이 원천의 그 힘을 우주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주의 그 에너지와 그 구조의 에너지가 어떤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깨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노화라는 길로 접어들게 된다 하는 얘기 같고요. 그러면은 그 최초의 그 대칭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힘의 작용에 의해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 작용의 그 원천도 역시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 생명의 에너지, 생명 때문에 에너지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면은 그 생명 때문에 에너지가 어떤 그 우주의 평형의 상태에서 내 안의 구조와 이렇게 잘 소통이 되고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그 평형이 깨지게 되면 어떤 그 쏠림이라든가 막힘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어떠한 힘에 뭐 강한 힘에 더 끌려서 그런 그 대칭 힘의 균형이 깨진다거나 이제 그런 그 상태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대칭 평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힘이 내 안에서도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어떤 평형을 이루려고 하면, 대칭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그 에너지가 잘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된다. 막힘없이 잘 흘러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굳는다거나 뭐 의식이 이렇게 치우친다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경직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느끼잖아요. 그럼 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그 노화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려면은 그 에너지를 그러면은 어떻게 잘 소통시키느냐, 그런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잘 소통이 된다고 배웠죠? 생각나시나요? 원리적인 움직임으로 움직임이 이제 일단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원리적인 움직임으로 중심 뿌리에 의식을 두고 중심 뿌리를. 근데 이제 그 원래 그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 상태가 진공이라고 해요. 완전한 상태가 진공인데 그 진공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에너지가 순환하는 그 깊은 바다에서 조류가 있듯이 그 흐름의 질서가 있거든요. 이 에너지가.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도 그 에너지의 흐름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질서가 뭐냐면은 우리 몸의 그 중심, 나무로 얘기하자면 중심 뿌리가 있고 그 중심 뿌리로부터 우리 몸에 잘 순환이 되는 그러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우리 인간 자체도 하나의 구조잖아요. 네. 그럼 그 구조가 완전하게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생명 에너지, 근본적인 생명 에너지, 우주의 그런 생명과 내가 이렇게 원활한 잘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평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질서가 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복원하고 유지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로가는 그 움직임과 그 다음에 호흡과 의식을 또 밝게 하는, 의식을 안정시키는 그 세 가지 요소를 활용해서 내 몸의 그 에너지의 순환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 에너지는 우주로부터 오는 것, 하나의 생명체인 우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에너지를 잘 내가 소통되도록 복원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최초의 어떤 움직임으로부터 나의 어떤 그 소통의 단절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퓨전 명상 우로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이 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노화의 그 원인을 한번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봤는데, 그 역시 그 노화를 극복하는 뭐 수많은 뭐 과학적인 근거들과 뭐 화학식과 뭐 복잡한 이론들이 있겠지만,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에너지와의 소통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하고 내 몸 안에서 그 순환의 질서를, 대칭을 이룰 수 있도록 순환의 질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결국은 이것이 대단히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공감하시나요? 맞습니다. 공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적으로 좀 드는 생각은, 이제 우리가 이 결국 이 생명체는 세포 안에서 대칭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인 이 에너지 시스템을 이 안에 갖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를, 근데 그 에너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이 외부와 이렇게 우주와 계속 소통하면서 그 에너지를 결국 밖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나 그 에너지를 잘 가져와서 내 안에 이 세포 안에 대칭을 이루는데 그 에너지를 활용하느냐 여부가 우리가 이 노화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또 이런 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또 우리 먼지님께서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대칭을 그 하려고 한다. 큰 이 대칭을 복원하려고 하는 게 가장 이제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다. 규칙이다.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이 그런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 세포가 세포 자체의 대칭을 유지하는 게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럼 차라리 그냥 이 세포를 없애고 그냥 그 원래 그냥 그렇죠. 그냥 원래 이제 우주의 대칭으로 그냥 가는 게 그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래서 우리 죽음은 그래서 발명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유지하고 이 안에서 대칭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너무 이제 그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 정도 이제 그게 분계점이 있잖아요. 우리도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한 10년은 그냥 내가 타는 내가 유지하는 게 그냥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한 10년 타는데 10년 넘어버리면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나와버리니까 이럴 바에 그냥 폐기해버리고 새로 자동차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 지점이 이제 결국 우리가 사망하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유지보수를 잘하면 자동차를 20년도 타잖아요. 30년도 타고. 그러니까 더 이제 이 대칭을 어떻게 이 안에서 잘 만들어 가서 이걸 폐기하지 않고 계속 이 세포의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노화 그 생물학의 핵심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이제 잘못된 세포에 대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없애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건데,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뭐 유해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이제 너무 과잉 반응, 어떤 그 뭐 태풍처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거에 의해서 그냥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빨리 망가지게 하는 그런 그
작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차차 이렇게 한 챕터씩 그 공부를 해가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럼 2부를 그 동의보감 세미나로 하면서 잠깐 이제 쉬어 가겠습니다.